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주차 제5장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이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목차를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조직 구조의 개념,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변화, 세 번째로 사회복지 기관의 조직화 원리, 네 번째로 조직 구조,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메모할 거, 그다음에 또 교재라든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옆에 이렇게 두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조 조직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요, 복수의 직원이 모여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동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나눠서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같은 뜻을 모인 사람들이 팀을 나눌 수 있는 것, 또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뜻을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라는 것은요, 조직의 이념과 방침을 주지시키고 분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적절한 인재 배치, 전문성에 그 사람의 이제 성격 유형에 MBTI 적성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사이의 상호 연계가 가능한 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회복지사에게 적절하게 권한이 위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조직은요, 권한이 분산된 형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어떻다? 행정가와 직원 사이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협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창의성과 동기를 유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 분산의 정도가 우리가 높을수록 조직의 효과성은 높아질 것이고, 조직 구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내부적 운영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페이지에 교재의 1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직이란 박스 안에 들어있죠.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유형으로서 조직의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틀을 의미한다, 프레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적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 분화와 위계 질서라든가 그리고 같은 조직의 요소를 고려해서 틀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드리자면 권한이 분산된 형태다. 그리고 행정가와 직원 사이에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리고 협동적으로, 그리고 창의성과 동기를 유발하고 권한 분산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조직의 효과성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은 조직 구조의 군면 또는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조직의 규모, 그리고 조직의 기술, 그리고 조직의 공식화, 그리고 직권화의 분화의 구성 요소로서 네 가지로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조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은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 그리고 종사자 수, 그다음에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또는 연간 예산이라든가 보조금 규모 등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대체로 전문화가 지속되었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전문화의 진행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가 진행되고 분권화가 촉진되고, 최근 이제 사회복지기관은요, 내부적으로는 팀 중심의 업무 수행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수, 이용자의 수, 물적 수용 능력의 등은 전문화는 공식화에서 분권화, 이렇게 뭐다? 촉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직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하는 방법과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입물, 인푸트와 산출물, 아웃푸트를 변환시키는데요, 이용하는 지식이나 우리가 도구라든가 기법 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요,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들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선호에 맞게 조정하고 배치하는 중개 기법이 주된 기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자면요, 조직의 기술이라는 것은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데 이용하는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도구 또는 기법, 또는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들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해서 배치하는 중개 기법이 주된 뭐다? 조직의 기술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은요. 공식화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화의 정도라는 것은 직무 표준화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직무 표준화의 정도를 뜻해서 종사자들의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화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숙련직일수록 공식화의 정도가 높고 고도로 전문화된 직종일수록 공식화의 정도는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기술과 관련하여서 일상적이고 전문화된 직종일수록 공식화의 정도는 낮고, 조직 기술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이고 단순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은요, 공식화 경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공식화는요, 목표와 수단의 전도 현상을 초래해서요, 갈등과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공식화 정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다? 전문적인 서비스 적용이 어려워지고 번아웃, 소진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공식화 정도는 직무 표준화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비숙련직일 때는 공식화가 높고 전문직일 때는 공식화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은요. 직권화와 분권화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권화와 분권화는요, 조직 내의 권력 배분과 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활동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최고 관리층이 일사불란한 결정이나 규칙의 적용을 선호하거나 또는 업무 자체가 반복적이면서요, 획일적인 조직의 경우 직권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소규모 조직이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위급 사항이라든가 종사자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이 부족한 상황일 경우에도 직권화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은요, 이러한 직권화는요, 권위주의의 형식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창의성과 자발성이 저해될 수 있고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분권화는 조직의 사기를 높이거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선호하는 경우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권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업무를 어떻게 감소시키고 책임감과 협조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빠른 반응성과 유연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업무가 중복되고 행정 역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 결정자들 간에요,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통제력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화와 분권화의 수준에서 정리해드리자면 조직 내의 권력 배분과 임의 수준, 그래서 직권화일 경우에는 권위주의와 일사불란하게 배분과 임의 수준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화는 어떻다? 참여와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의 개념에서 구성 요소에서 조직의 규모, 조직의 기술, 공식화의 정도, 직권화와 분권화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제2절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변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선으로서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대면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라포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유선으로서 음성으로서 수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극복해 내가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라는 것은요, 사회복지 기관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나누는 것은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은 뭐다? 공적 자금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공식적인 모임은 어떨까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축구의 동호회라든가 산악회라든가 수영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모임이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 이러한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일정 시점에서는요, 사회복지기관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조직 목표는요, 기관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다? 운영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요, 적절한 뭐다? 행동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다양한 대안 중에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기관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뭐다? 운영 지침.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복무 규정이 있죠. 회사에서는요, 들어가게 되면 복무 지침이 있고 또 그러한 지침을 통해서 그래서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줘서 어떻게 적절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것은 뭐다? 다양한 대안 중에서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 조직의 목표는요, 기관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제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신념을 낳게 해서 계속 존립할 수 있게 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것은 뭘까요?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다? 클라이언트, 약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적합하다고 어떻게 인정받는 신념을 낳게 해서 계속 어떻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직의 목표는요, 결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다? 기관의 정당성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직의 목표가 운영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대로 객관화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기관의 성공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떻게 공정성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할 때에 공식적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조직의 구조와 업무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 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뭐다? 조직의 구조와 업무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 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기술, 인력 등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국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은 우리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적 자원은 어때요? 전문가를 뜻한다라는 거죠. 인적 자원은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관공서에 있는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대인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라포가 형성되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의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 등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식적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제2절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변화에서 2번 조직 목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의 목표와 종사자들의 목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인간은 다 개별화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의 사이에는 어떠한 공존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사이의 조정과 절충을 통해서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몇 가지 모형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조직이 개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유인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떻다? 그 대가로 시간과 정력을 바치는 교환 모형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뭐다?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가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물음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그 뭐예요? 유전인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전과 환경에 인간은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렇지 못한 행동은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뭐다? 교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조직의 목표를 정할 때에 개인적인 목표를 어떻게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뭐다? 수용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경청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심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대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 간의 어떤 공정관계가 설정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또 조정과 절충 그리고 동시만족의 관계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간의 조화를 위한 몇 가지 모형을 활용하는데 3가지로 봤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환 모형은 교화 모형, 수용 모형이 3가지로 봤는데요. 교환 모형은 조직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유인을 제공하게 되면 개인은 뭐다? 대가로 시간과 정력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화 모형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가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교화 모형인 거고요. 수용 모형은 조직 목표를 정할 시에 개인의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네.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목표는 동태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어떻다? 대치되거나 또는 어떻다? 네. 단원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원래 이제 축소되기도 하고 비중이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떻다? 네. 대치 및 순환은 본래 목표가 상실되고 수단이 목표를 대신하여 바뀌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요. 계승은 목표가 실현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3번째는 다원화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어 확장되는 경우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축소되기도 하고 동일한 목표들 사이에 중요도의 뭐다? 우선순위가 변동이 되어서 비중이 변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표가 목표한 바가 달성이 되면 피드백을 얻으려고 새로운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조직에 소속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되면 개인의 목표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면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표에 가치를 적용한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같이 공감하면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네.
조직의 구조의 개념과 그래서 구성 요소 그리고 제2절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변화 그래서 조직 목표의 기능 그리고 조직 목표의 변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